안녕하십니까. 영상학과 QI팀 이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동영상을 접하시게 돼서 좀 놀라셨을 텐데요. 2022년도 영상학과 QI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왜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영상학과 QI 주제는 AI 딥러닝 소프트웨어 도입과 교육을 통한 CT MRI 검사의 질 향상 활동입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인공지능이 의료 산업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병원들에서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 일산백병원 영상의학과에도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MRI실과 CT실이 되겠는데요. MRI는 작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 GE의 시그나 아키텍트 3.0 테슬라 장비에 인공지능 딥러닝이 적용이 되었으며, CT는 올해 캐논의 아킬리언 1 프리즘 장비가 도입이 되면서 딥러닝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QI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 병원에 들어온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QI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QI 주제가, 저희 QI 주제가 인공지능 딥러닝에 관한 것인데, 이 기존처럼 예전처럼 이렇게 모여서 교육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주제와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동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족하겠지만 지금부터 이 딥러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연 인공지능 딥러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 주제가 AI 딥러닝 소프트웨어 도입과 교육을 통한 CT MRI 검사의 질 향상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보시면 AI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AI라는 말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약자입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인간의 사고를 모방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기술로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사고를 완벽하게 다 모방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 중에 어느 한 부분만 모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지금 현재의 수준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저희는 머신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건 기계학습이라는 말처럼 이 인간의 사고방식 중에 학습 능력을 모방한 그런 종류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주면 인간처럼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어요. 저희가 인풋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돌리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사용법인데요.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립니다. 데이터를 컴퓨터에 주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한 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 컴퓨터에다가 1, 2, 3, 4, 5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여기 곱하기 2라는 수식을, 이 프로그램을 걸어주면 이 결과값이 2, 4, 6, 8, 10 이렇게 나오는 게 전통적인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반대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1, 2, 3, 4, 5라는 인풋 데이터를 주고 2, 4, 6, 8, 10이라는 아웃풋 데이터를
같이 동시에 줍니다. 동시에 주고 이 1, 2, 3, 4, 5라는 데이터가 2, 4, 6, 8, 10이 될 수 있게 이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만들어라 라고 컴퓨터에다가 이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리해 보자면 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은 인간이 일일이 알고리즘 즉 프로그램을 만들고 결과값을 얻는 그런 방식인데 반해서 머신러닝은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모두 컴퓨터에 입력해서 학습시킨 후에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딥러닝인데 제가 지금 머신러닝에 관해서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딥러닝은 뭐냐면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테고리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장 큰 범주가 되겠고요. 이 인공지능의 한 종류가 머신러닝이고 이 머신러닝의 또 한 종류가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머신러닝은 이 인간이 개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막 주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주어야 하거나 아니면 지도학습 방법처럼 아주 아이디어한 모델을 제시를 하거나 강화학습처럼 정답을 맞출 때마다 보상을 주는 등 데이터에 대해서 인간의 가이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들어진 알고리즘도 인간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머신러닝만으로는 이 인간의 자연 언어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이미지 데이터 등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가이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자연 언어인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이 워드로 안녕하세요를 치게 되면 아주 명확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말로 하거나 글로 쓰게 되면은 명확한 데이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녕하세요를 제가 뭐 100번을 말하건 1000번을 말하건 말할 때마다 그 말하는 억양, 발음, 말소리 등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이거를 정확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 컴퓨터에다 입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상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루에 뭐 브레인시티 검사를 뭐 수십 건 이상 진행을 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똑같은 이미지의 브레인시티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가 뭐 똑같은 환자 포지션을 잡고 똑같은 프로토콜로 검사를 하지만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뭐 하다못해 온도 습도라도 틀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확히 똑같은 이미지 데이터나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인간이 데이터를 가이드 해주거나 하지 않고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군집화하여 일정한 패턴을 만들고 처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인간의 자연 언어나 이미지 데이터 등을 학습하고 이를 패턴화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신경망을 저희가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컴퓨터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인간의 뇌는 이런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뉴런 세포들은 각각의 축색돌기와 수상돌기들이 서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를 본따서 저희가 이 인공신경망을 이런 인간의 뇌의 뉴런의 모양들을 본따서 인공신경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의 그 모습을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드라고 부르고요. 이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선을 엣지라고 부르고요.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요 부분을 인풋 레이어라고 부르고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결과값이 나오는 부분을 아웃풋 레이어, 그리고 이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에 존재하는 요 층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저희가 그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요거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기진 않았고요.
보통 2개 이상의 히든 레이어가 존재하여서 이 4층 이상의 구조로 이루어진 이런 네트워크망을 저희가 인공신경망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천 수만 개의 노드와 엣지들로 구성이 되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여기 고양이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딥러닝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 컴퓨터가 고양이의 각 부분을 랜덤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이 데이터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환한 데이터들은 여기 이 노드 입력층에 입력이 되고, 중간층 노드와 그 엣지 부분에서 가중치가 연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에서 원하는 상수값이 나올 때까지 각 노드의 함수를 변화시키는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여 원하는 패턴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 아까 그런 고양이 사진이 아니라 다른 고양이 사진을 집어넣어도 이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이 사진을 고양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뭐 복잡하면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2014년에 나온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보면, 페이스북의 딥페이스라는 얼굴 인식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인식 정확도가 97.25%에 달하며 인간의 눈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이제 여기 날짜 보시면 입력된 날짜가 2017년 4월 10일인데요. 이 불과 5, 6년 전의 일이고요. 현재 얼굴 인식 기술은 더욱더 정확해져서 거의 99%에 달하는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얼굴 인식 그 딥러닝 소프트웨어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핸드폰에도 이런 기술들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정확도를 바탕으로 이런 딥러닝 기술은 의료 산업에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이 인간의 자연 언어를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에서도 당연히 영상과 관련이 많은 영상의학과 쪽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기술은 의료 영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의료 영상의 원데이터 부분에서 영역에서 신호와 잡음을 구분을 하여서 잡음에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영상의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햇빛이 쨍쨍한 날에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지만 빛이 없는 어두운 야간에 사진을 찍으면 시그널이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빛이 시그널인데 빛이 야간에는 적기 때문에 어둡고 노이즈가 많은 사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진에서 저희가 노이즈 부분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면 해상도가 훨씬 올라간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QI팀의 이봉원 선생이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딥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CT MRI 회사의 어플리케이터 선생님들을 모시고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저희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